여성 공무원이 직장 내 성추행을 당했다고 어렵게 피해를 호소했지만 군청과 경찰은 7, 8년 전 일이라 진상 파악이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광복절 연휴 동안 포항과 경주에서 급증하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오늘은 한 자릿수로 다소 진정세입니다. 방역당국은 그러나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울진군청 소속 공무원이 상급 공무원으로부터 직장 내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는 직접 글을 올리고 여성가족부와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오히려 2차 가해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여성단체가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달 초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원입니다. 회식 때마다 손을 주무르고 허리에 손을 올렸다. 자신을 군단위 지역 공무원이라고 소개한 글쓴이가 직장 내 성추행 피해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글쓴이는 울진군청에서 일하는 A씨.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같은 팀 선배 공무원 B씨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람들한테 얘기했는데도 그냥 피하라고만 얘기하고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없어서 그런 일을 똑같이 당한 분들도 그냥 대처하지 못하고 그냥. A씨는 고민 끝에 지난해 공무원 노조 게시판에 익명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울진군의 조사는 없었고 오히려 글을 내리라는 동료 공무원들의 연락이 계속됐습니다. 저 글 내리는 거 설득하라고.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 피해보는 게 싫어서 이제 또 글을 내리고 그랬어요. A씨는 결국 여성가족부를 통해 피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조사에 나선 울진군은 내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성추행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 진술도 있고 했는데 가해자가 그런 일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해버리니까 그냥 결론도 성추행 여부를 알 수 없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여성단체는 조사의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재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야 한다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지침이 지켜지지 않은 반쪽짜리 조사라는 겁니다. 동료 간에 이런 사건에 대해서 심의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고 전문적으로 판단하고 개입해야 되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의 의견이 중요한 것입니다. 울진군은 너무 오래된 사건이라 성희롱 여부 판단이 불가한 것으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심의위원회 구성은 당시 군청 지침에 따른 것이라며 재조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가인권위에서 조사 진행 중이라 우리가 바로 그거를 재조사 심의를 고려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성단체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2차 가해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에도 진상규명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역대 최고를 기록한 포항과 경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오늘은 한 자릿수로 다소 진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높은 전염력을 보이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이 높아져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지적입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의 신규 확진자 수는 6명, 경주는 5명으로 급격한 확산세가 진정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포항에서는 북구 학원 관련 1명 등 자가격리 중이던 4명과 철강공단과 관련해 동선이 겹치는 1명 등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13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역대 가장 많은 47명이 발생한 데다 14일 24명, 15일 16명으로 연일 두 자릿수를 기록한 직후라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지적입니다. 더구나 최근 발생한 포항의 집단 감염이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델타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은 매주 10%포인트씩 늘어 현재 85.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1주 국내 감염 사례의 주요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은 86.9%로 전주 대비 11.3% 증가하였고 델타형 변이 검출률은 85.3%로 전주 대비 12.2%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경주에서는 닷새 만에 신규 확진자가 한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5명은 기존 확진자의 가족이거나 밀접 접촉자로 외국인 3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경주시 누적 확진자 수는 705명으로 인구 대비 확진자 비율은 0.2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현 시점에서 4단계 격상은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고 코로나19 감염 확산세를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경북의 지원 대상은 10만 5천여 명으로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 업종의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최대 2천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내일까지 이틀간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시행되며 모레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경북의 중고등학교가 오늘 개학과 동시에 전면 등교가 시작됐습니다. 초등학교도 다음 주부터 대부분 개학하는데 경북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어 우려가 큽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한 달 만에 친구들과 만난 아이들이 마스크 너머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 걱정도 되지만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는 기쁨이 더 큽니다.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같이 급식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코로나 상황이 심해져서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원격 수업을 하는 것보다는 학교에 직접 등교를 해서 친구들과 재밌게 수업을 하는 점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북 267개 중학교 가운데 112곳, 고등학교는 183개 교 중 80곳, 절반 정도가 전면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473곳도 다음 주부터 대부분 개학합니다. 교육당국은 학교를 가지 않는 방학 기간에 오히려 더 많은 확진자가 나왔고 학생들의 학습 결손이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전면 등교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아이들의 학력 격차와 특히 심리적 안정을 회복해야 될 그런 절실한 때입니다. 등교 전후로 해서 집중 방역 기간을 운영하고 또 2학기에는 우리 보건 인력, 방역 인력을 더욱 확보해서 경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다시 3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확산세가 주춤하긴 했지만 광복절 연휴 기간 검사 건수가 감소한 영향이 반영된 것이어서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경북에서는 하루 평균 63.4명이 확진됐고 현재 자가격리자는 4,962명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많습니다. 가용 병상 수도 포화 상태여서 642개 중 불과 27개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경상북도는 최대 1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경북 소방학교를 4번째 생활치료센터로 지정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문경에도 STX 리조트에 350병상 규모의 생활치료센터를 추가로 지정해 오는 25일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경북의 인구 대비 백신 접종률은 1차 48.5%로 도민 절반가량이 접종했고 2차는 20.7%를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025년까지 499억 원을 투입해 포항 구항에 있는 포항해경 부두를 영일만항으로 옮기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영일만항 해경 부두는 길이 640m의 3,000톤급 중대형 함정을 포함해 9척이 동시에 단독 접안할 수 있도록 건설됩니다. 포항 구항에 있는 해경 전용 부두는 수로가 좁고 각종 선박의 입출항으로 인해 긴급 상황 시 출동 지연과 작전 수행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지난 연휴 광복절 당일 새벽에 폭주족 수십여 명이 대구 길거리를 헤집고 다녔습니다. 주민들은 난폭운전에 위협받고 소음에 잠을 못 이루는 등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번에도 경찰은 단속은커녕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복절인 8월 15일 새벽 시간 대구 수성구 범원의 거리도로 수십여 대의 오토바이와 자동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무리를 지어 달립니다. 주택이 밀집한 도로에서도 폭주족 오토바이는 굉음을 내며 질주합니다. 차량을 운전하던 시민들은 폭주족의 질주에 깜짝 놀랍니다.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매년 광복절마다 어김없이 벌어지는 폭주족들의 질주. 이번 광복절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폭주족들은 동구 파티마 삼거리, 달서구 죽전내거리 등지에서 때를 지어 달리다가 흩어지고 다시 모이는 식으로 광란의 질주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미리 폭주적 정보를 입수하고 주요 집결지에서 단속에 나섰지만 속수무책. 결국 현장에서 겨우 4명을 검거했을 뿐입니다. 이들의 폭주는 자정부터 동틀 무렵까지 계속됐고 시민들은 난폭운전과 소음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차들을 완전히 희롱을 하더라고. 차 앞으로 돌아가지고 중앙선 넘어가지고 어떤 자치경찰제 도입이든 뭔가 좀 지역마다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지난 3일절에도 대구 도심은 폭주족들의 놀이터였습니다. 경찰은 현장 단속과 체증 자료 분석 등으로 3일절 폭주족 32명을 입건했지만 처벌이 경미해 1명만 구속됐습니다. 폭주족은 공동 위험 행위로 기소되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에 그칩니다. 구속도 잘 안 되고 또 법정에 내면 이제 좀 벌금 약식을 해가지고 벌금으로 좀 하고 이러니까 또 제공하는 것이. 해마다 폭주족 때문에 위협과 불편을 겪는 시민들은 자치경찰제를 통해서라도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포항시 의회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포항 지진 진상규명을 위한 재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정부 진상조사위원회가 산자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수사 의뢰하지 않는 등 제대로 된 처벌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해 사과하고 즉시 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발표는 시민들의 정서에 부합하지 않은 채 불신만 키우고 있다며 정부는 시민들을 위한 안전관리와 경제 활성화 대책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밝혔습니다. 광복절 연휴 내내 내리던 비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내일도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고 기온은 27도 내외로 오늘보다 1, 2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부쩍 선선함이 감돕니다. 차가운 동풍을 맞는 동해안 지역은 전 지역에서 25도 선을 밑돌았는데요. 서울의 한낮 기온은 32도까지 오르면서 서쪽 지역은 여름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도 우리 지역에는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20에서 많게는 60mm 정도까지 오겠고요. 울릉도 독도에는 5에서 3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에는 동풍이 강화되면서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0도에서 22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영덕 25도, 포항과 울진 26도, 경주 27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21도에서 23도 분포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 25도, 독도 26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동해 남부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너울성 파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 남부 해상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남은 한 주 동안에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계속해서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고요. 특히 주말부터 내리는 비는 다음 주 중반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태풍과 집중호우 때 포항 형산강 둔치에 주차한 차량의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알림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포항시는 침수가 우려될 경우 CCTV로 차량 번호를 조회해서 차주에게 위험 안내 문자를 자동 발송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하고 12억 5천만 원을 들여 형산강 하류 둔치에 주차장 11곳에 이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와 함께 5억 6천만 원을 들여 송도 수문 등 형산강 수문 4곳에 수위와 수문 상태를 실시간 확인해 원격 제어하는 스마트 홍수 관리 시스템도 구축해서 이달 말부터 시범 운영합니다. 경상북도와 전라남도가 올 추석 기간 청탁금지법의 농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해 줄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했습니다. 이철우 경북지사와 김영록 전남지사는 오늘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만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수산물 소비 급감과 자연재해로 농어업인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이같이 건의했습니다.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등도 지난달 이 같은 요구를 권익위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해 추석과 올 설에 한시적으로 농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를 20만 원으로 상향한 바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음란물 150여 개를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7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내려받은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개수가 상당하며 음란성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A씨가 단순 소지만 했을 뿐 유포를 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불법 의료 시술을 해 피해자들에게 부작용을 나게 한 혐의로 60대 2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불법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64살 A씨와 67살 B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2명은 지난해 2월 포항시 남구의 한 빌라에서 피부 미용 시술을 해주겠다며 한 번에 25만 원씩 6차례에 걸쳐 불법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수출이 증가세입니다. 대구 본부세관에 따르면 7월 대구 경북의 수출은 42억 2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3% 늘었고 무역 수지는 22억 3천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5월 39억 4천만 달러, 6월 40억 달러, 지난달에는 42억 2천만 달러로 석 달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시군과 합동으로 도내 골프장의 농약 잔류량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독성과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에서 6월까지 도내 52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사용 안전 기준이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골프장 농약 잔류량 조사는 연간 2회 진행되며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면 1,000만 원, 잔디 사용 금지 농약이 검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